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하야를 언급했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했다, 이런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먼저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 한국 분들이 오히려 주무신다고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이 뭐야 이래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 시간으로는 아침이죠. 어느 분이 댓글에 야 계엄령 났다. 저는 처음에 그거 보고 그냥 웃었습니다. 누가 농담하는 줄 알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한 2시간 지나서 보니까 진짜로 이제 계엄령이 발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국회에서 이 계엄령을 이제 철회를 시키고 또 윤석열 대통령 그것을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빅서지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조크를 던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쿠데타 중에 최악의 쿠데타였다. 3시간 만에 끝났죠. 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 압력하고 있는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받아서 민주당 반대합니다. 윤석열, 네 알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엄 사태의 전말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참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 이쪽 측에서 제대로 이제 비상계엄 준비를 했는가, 군부는 장악하고 했는가, 이런 것도 여전히 의문투성입니다. 그리고 군인들 명령을 받고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들 이들도 좀 어리둥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민간인에게 총을 함부로 들이댈 수는 없죠. 이들 역시 명령을 받고 갑자기 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비상계엄 다 이런 이야기가 뜨면 먼저 전쟁이 떠오릅니다. 야, 저 북한 애들이 또 포 쏜 거 아니야? 어디에 미사일 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제 번쩍 들죠. 그래서 이 국방 관련된 심각한 위기가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 안위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관련된 문제죠. 이 한국 내 종북 세력이 있다. 자, 이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 의사질 일정을 방해하고 정부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으로 이제 비상계엄을 했죠. 이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물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각국에서는 취하기도 합니다만 계엄, 비상계엄, 여기서 비상계엄은 사실상 친위 쿠데타입니다. 군부를 이용해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야당의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국회의 권력, 그리고 다양한 언론들이 있으면은 그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자, 이 군에서 내는, 계엄사에서 내는 목소리를 그대로 이제 일방적으로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여러 가지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이 어떤 중요한 목표가 있을 때 자신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는 것,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기에 동의합니다. 특히 국가 안위와 관련된 거죠.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은 국가 내 이제 내치와 관련된 겁니다. 한국의 계엄령이 발동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은 모범생입니다. 미국이 한국이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한국,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우방, 모범생 국가, 이렇게만 알고 있죠. 그런데 저기서 비상계엄이 터졌다. 일단 계엄령 이야기가 나오니까 미국의 일반 사회에서는 야, 저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았구나, 대포를 쏘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죠. 그리고 이 뉴스가 확 퍼졌을 때 동시에 이 계엄이 철회된다, 이런 뉴스까지 함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은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계엄 소식이 들려오자 전 세계에서 위험국, 여행 위험국으로 이제 등재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주가도 이제 밤에 잠깐 하락했다고, 지금 좀 반등했다고 하는데,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과연 윤 정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1번 탄핵, 2번 하야, 스스로 물러나는 겁니다. 3번 이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갔을 경우 과연 이 윤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미 엄청난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채팅방, 댓글방 이런 것도 좀 봤습니다. 이 좌파적인 거, 우파적인 거, 그리고 좀 나이 드신 분들, 젊으신 분들 올린 걸, 이런 걸 쭉 봤습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일부 분들은 야, 이번에 계엄령을 해서 빨갱이들을 다 잡아쳐놓고 그다음에 두목급
기업들은 뭐 사형을 시키고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지금 가능하냐는 거죠. 이 시기에. 자, 그런 황당한 이야기는 다 접고 현실로 돌아옵시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내치를 꾸려가고 자, 국제적으로 외교를 할 수 있는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상황에 들어섰다는 거죠. 자, 미국 역시 이런 것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이 윤이 어떤 이유로 이 계엄을 했는지 그런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거론을 했는지, 누가 제안을 했는지, 그리고 외부의 압력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대의 힘을 빌리는 친위 쿠데타. 자, 이것은 비상계엄이 아닙니다. 친위 쿠데타입니다. 군을 끌어들여서 야당을 억압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거죠. 윤이 이번에 한 짓은 이 친위 쿠데타입니다. 왜냐하면 계엄을 할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북한에서 뭐 대포를 쏴서 공격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국지전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어떤 외적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재난이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 이야기를 꺼낸 거죠. 이것은 친위 쿠데타입니다. 자, CSI에서도 윤의 정치적 생존 불확실.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 미국이 윤에게 어떤 부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뛰어다녔습니다. 특히 러우정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만 문제, 좀 국제적인 겁니다. 그리고 전쟁과 관련돼 있고 무기와 관련된 겁니다. 윤이 어떤 외압에 의해서 하나의 어떤 특정 목표가 생깁니다. 뭐 로전이든 주변 상황 다 포함한 겁니다. 자,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을 자신이 명령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제, 이런 체제로 바꿀 필요성을 윤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압의 주체를 미국 국무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커트 캠벨이 한국을 방문하고 난 뒤 한 3개월 전인가요? 그때부터 이 대한민국에서 뭐 이 로정과 관련돼서 뭐 엄청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뭐 북한군 떡밥도 그 직후 나왔습니다. 미국 CSI에서 뭐 윤의 정치적 생존이 불확실하다. 뭐 그런데 CSIS가 떠들었다고 해봐야 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뻔합니다. 뭐 빅터 찬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한국 언론과 자주 인터뷰하는 앤디 김이죠. 물론 앤디 김은 상원의원입니다. 뭐 비중이 있는 자리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앤디 김은 미국의 주류 세력이 이 다이버시티 그리고 한국 그룹들, 에이시안 그룹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명씩 앉혀놓은 것이 아닌가. 뭐 앤디 김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주류 세력이 결정한 아젠다 여기에 이제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이런 정치인. 뭐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대단히 비관적인 이야기를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이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미국이 요구를 했을 수도 있고 혹은 비상계엄을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자, 한국의 어떤 목표를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압력을 넣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서 현재 권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한 것이 아닌가. 이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자신의 주변과 관련된 겁니다. 뭐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든지 뭐 탄핵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뭐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또 혹자는 뭐 이재명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다. 야당 대표를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야당 대표를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동한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고 그리고 해외에 나갔을 때 조롱을 받기 십상입니다. 자, 결국 황당한 짓을 저질렀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드니 사일러 CSI에서 선임 고문은 자, 뭐 북한이 이 상황을 악용할 기회를 볼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조 바이든은 차량 안에서 브리핑을 받았다. 뭐 브리핑을 받아도 뭔 소리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렉 브레진스키 뭐 양반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이 브레진스키 아들이 아닌가 뭐 그렇게 추정은 합니다. 이 조지 워싱턴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한국이 이룬 많은 진전을 훼손하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고 그리고 1987년 이후 한국의 지도자가 한 가장 최악의 일이다.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역시 이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앤디 김 의원은 국회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지지한다. 이렇게 한국 야당, 주로 이제 야당 의원들이죠. 이들의 결정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이 더욱더 이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이 윤이 3시간 만에 물러난 거, 물론 이제 국회에서 일단 해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이제 철회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의 압력이 있을 수도 있죠. 이것은 뭐 나중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언론은 전반적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리버럴 언론들, 주류 언론들은 윤이 우익 독재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파시스트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군부 독재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러티브를 쓰고 있습니다. 이 주류 언론이 대부분이 이제 이런 내러티브를 받아 쓰는 걸 봐서는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손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몇 개의 기사를 봤는데 어디에도 긍정적인 리포트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이제 군사 독재 국가로 이 한국을 개조하려고 한다. 이런 시도를 했다. 이런 식의 이제 내러티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윤석열에 대해서 손절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 계엄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황당한 내용들. 첫 번째는 계엄사 이제 보도부를 만들고 모든 언론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가 하는 말만 이제 받아서 국민들에게 전해야 된다. 이런 황당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공의를 비롯해서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 자, 이들이 48시간 내에 복귀를 하지 않으면은 계엄법에 의해서 처단한다. 계엄법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무시무시합니다. 자, 이 전공의들은 뭐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일하는 데서 일탈을 했습니다. 뭐 집으로 간 거죠.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처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윤석열에 반대하는 사람들, 윤석열이 만든 어떤 정책에 반발하는 사람들, 이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뭐 한국인들도 그리고 세계인들도 좀 경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김용인 국방부 장관이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충암고 1년 선배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하자고 윤석열에게 직접 건의를 했다. 이런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과 골프를 쳤을 때 골프 친 군인 로또 당첨된 기분 뭐 이런 것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엄사 보도처를 신설하겠다. 즉 계엄사에서 발표하는 것 그것만 국민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제 방송의 뭐 댓글, 커뮤니티 방의 댓글 이것도 좀 봤는데, 자, 지금 윤이 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다. 한국을 망치는 좌파 세력들로부터 이제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4.15 선거 관련된 거 제대로 조사를 하면 됩니다. 감사를 하면 됩니다. 4.15 선거 여기에서 당장 이제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확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심각한 슈나니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서버라든가 장비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만약 어떤 범죄가 밝혀지면은 그것에 맞게 범죄자들을 단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거 후 감사를 했는데 서버나 장비를 다 뒤졌는데 디지털 포렌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때는 이제 선거 시스템에 신뢰를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약간의 문제, 뭐 부정은 아니지만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다. 자, 이번 감사를 통해서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윤석열은 분명히 이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순실 씨, 최선 씨죠. 자, 이 양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태블릿은 최순실 씨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증거를 조작한 겁니다. 이런 황당한 짓을 하고도 자, 이 최순실 씨를 그대로 감옥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계속 태블릿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인간입니까?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물러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예? 어쩌라고?
자, 이재명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윤석열이나 한동훈은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의 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국힘당은 이미 망한 겁니다. 자, 이 국힘당 입장에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거부터 풀어야 되는 거죠. 뭐 지금 현 상황,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윤이 물러나는 게 맞는지 버틸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야당과 딜을 할지 그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하야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가 물러나고 새롭게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될 겁니다.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파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그분들은 이제 손절할 것은 손절하고 그다음 선거에서 정말 뭐 보수적인 가치, 우파적인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 정치인 누군가, 지금이라도 그런 사람을 찾아서 대표로 내세우고 그리고 원칙에 맞게 모든 것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뭐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미는 인물을 자 인지도가 높으니까 데리고 오고 야 홍석현이도 민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매달리면서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야 우리 우파를 살려주세요. 보수주의자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빨갱이들을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울고불고 매달려봐야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 또다시 쪽만 팔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또 반복된다는 거죠. 자, 다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과거에 인사청문회 때 뭐 계엄을 한다고 하면 과연 국민이 용납을 할까요?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도 안 따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일반 이제 국민들 그리고 군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시각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비상계엄을 선언하도록 만들었는가? 이것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힘, 이 압력은 한국 내에서 생성되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현이든 뭐 다른 국방부 장관이든 혹은 다른 장군님들, 이 양반들이 뭐 비상계엄을 한다, 뭐 외적의 침입이 없는데 이런 것을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권을 가진 이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방첩부대장 중요하죠. 그리고 직할 명령으로 특수전을 수행하는 특수임무대대사령관 이 모든 사람이 8월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충안고 출신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1년 선배 또는 후배 이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번 계엄쇼는 술 먹고 치기로 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군인들에게 메시지를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계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야당은 뭐 탄핵을 한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손절을 하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한동훈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것은 심각한 실수입니다. 그리고 국힘당 의원들도 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것은 국민적으로 엄청난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전시, 사변 혹은 어떤 자연재해.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북 세력, 뭐 빨갱이들 척결하겠다.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지금 야당의 정치인들, 자식들, 그 집 자식들 다 어디 있습니까? 전부 미국에 가 있습니다. 달러 싸들고 미국에 달러 퍼부어가면서 미국에서 비싼 집에서 살고 돈도 빼돌린 놈들도 많고 일본 가서 미나토구에 고급 맨션도 사놓고 있고 박영선 의원이죠. 뭐 야당, 여당 말할 게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국에 종북 세력이 이야기하면서 계엄을 선포를 한 거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은 뭐 이념이나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떤 목표가 있는 거죠. 윤석열 뜻대로 대한민국이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친위 쿠데타를 한 겁니다. 이것은 친위 쿠데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 뭐 이번 사태 뭐 제가 뭐라고 떠들도 뭐 제 방송에 또 댓글에도 또 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데 뭐 제가 뭐라고 떠들든 상관없이 엄청난 역풍이 지금 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불고 국외에서 해외에서도 볼 겁니다. 뭐 미국도 주류 세력은 윤의 이제 손절에 이런 이제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팎으로 이렇게 고립되고 뭐 결국은 하야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뭐 불쌍한 사람들은 사실 보수 우파 세력들이죠. 뭐 일반 국민들입니다. 자,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이나 한동훈 이런
거지 같은 내란범들을 데리고 와서 뭐 대표로 밀면서 어쩌고 이런 것을 좀 그만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가치, 우파적인 가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지금이라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서로 다음 선거에서 패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정도를 가는 것, 그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뭐 군인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고 군인을 모아서 뭐 쓸어버리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뭐 다들 착잡하실 텐데 어쨌든 뭐 하루 이틀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뭐 이 윤석열에 대해서 뭐 엄청난 역풍이 불게 될 겁니다. 이때 마음을 이제 단단히 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는 뭐 보수 우파 세력들 이것은 뭐 생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새롭게 정도를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